네, 이와 개에 관한 명상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손님과 나와의 대화의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사소한 사물에서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개성이 두드러진다. 개를 죽이는 것은 참혹하지만 이를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손님에게 나는 큰 생물이나 작은 생물이나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며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고전 수필 즉,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자유롭게 쓰는 글, 그 중에서도 설에 해당합니다. 설. 그 다음에 관념적이고, 교훈적이고, 설득적입니다. 개와 이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핵심. 변증법적 대화. 변증법이라는 건 정과 반대와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반대가 있고,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합. 이렇게 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정반합. 그 다음에 대조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예시하고, 비유하고, 유추합니다. 사소한 사물을 소재로 교훈적 의미를 덧붙입니다. 한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저녁에 어떤 남자가 큰 몽둥이로 떠돌이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기에 해당합니다. 기. 시작, 발단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저기로 보면. 손님이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그 다음에 승.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앉아서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걸 봤는데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나는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 손님은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나는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다음에 손님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덩치가 있는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대꾸하다니 나를 놀리는 게 아니요. 전입니다. 손님이 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화를 냈죠. 결론, 기승전결.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고. 이거 약간 생명 중심주의 느낌이 나네요.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죠.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의 가치는 같다.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의 말에 대해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어떻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겠소.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시구려. 어디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제각각 숨과 기를 부여받은 존재로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소. 여기는 의문문으로 해서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싫어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대는 물러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달팽이 뿔을 쇳불같이 보고, 그러니까 달팽이 뿔은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기어다니는 달팽이 뿔. 이것도 소의 뿔같이 똑같다 이 말이죠. 매출하기 18cm 정도 된대요. 뿅아리와 비슷하대요.
요 매출하기 세하고 공세, 전설 속의 익룡 같은 이세하고를 평등하게 본놓게 된 연후라야 나는 그대와 함께 도는 여기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겠소. 그래서 나가 손님에게 개와 이의 죽음이 결국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읽습니다. 이 책의 출처는 동국 이상국집 지은이 이규보의 지은 글이 나와 있는 거죠. 이 글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나와 손님의 변증법적 대화. 손님, 개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고 이의 죽음은 하찮음. 이의 죽음은 마음이 아픔. 나,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마음이 아픈. 모든 생명체의 본질은 같음.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함. 손님이 큰 개만 아프다. 나는 아니, 이가 아프지. 모든 생명체는 아프지.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손님은 개만 아프고 나는 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둘 다 모든 생명체의 죽은 마음이 아프다. 정반합. 약간 이런 느낌 이해가 되나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는 여기서 크기가 큰 생명체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는 크기가 작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생명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규보 저자의 결론은 크기와 상관없이 만물은 동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데 활용이 되고 있죠. 이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해롭든 안 해롭든 손님이 나의 대답을 듣고 자신을 놀린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자신이 개의 죽음을 불쌍히 여긴 데 대해 나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나가 하찮은 벌레인 이의 죽음을 불쌍히 여긴다고 답변했기 때문이죠. 손님의 말과 대꾸를 이루는 나의 대답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손님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내용을 지어내어 변증법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변증법 꼭 기억해 주세요. 단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수필 중 설의 형식에 속합니다. 고전수필에는 논으로 끝나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설에 해당합니다. 유추에 의한 유추를 했죠. 개와 이를 동물 작은 생명체, 큰 생명체로 유추해서 그 다음에 어떤 명제에 대해서 개가 불쌍해, 이가 불쌍해, 둘 다 불쌍해, 소중해, 정반합으로 된 변증법적 제화. 글쓴이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죠. 가설은 가정적인 이론을 말하는데, 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여기는 과학이 아니겠죠. 그래서 1번에 4번이 되고, 대조하고 있죠. 큰 생명체와 작은 생명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도움이 안 되는 것, 예시를 하고 있죠. 달팽이 뿔, 쇳뿔, 그 다음에 또 붕새와 뭐를 비유하고 있나요? 붕새하고 메추라기와 붕새도 비교하고 있고 예시를 하고 있죠. 윗글을 참고할 때 다음 성격이 다른 것은 여기서 개는 전부 큰 거를 말하죠. 큰 거. 쇳불도 달팽이 뿔에 비해서 큰 거. 엄지손가락도 손가락 중에서 큰 거. 붕새도 큰 거. 근데 이는 머릿속에 있는 하찮고 작은 것, 해로운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여기에 교술관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술관례는 경험, 성찰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양식이 됩니다.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개성 등이 있습니다. 형식이 어때요? 자유롭죠?
자유롭습니다. 개성이 드러나겠죠. 자기가 경험, 깨달음, 인생관을 쓰니까. 그 밑에 한문 수필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도 한시가 있고 소설도 있고 뭐 있지만 수필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형식. 논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글입니다. 논설문. 우리가 견해를 밝히는 글에서 봤었죠. 토론이나. 논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는 어떤 사람, 기술한 거, 기록한 겁니다. 기록. 그다음에 선은 사물의 발단과 끝맺음을 주는 거. 논기사설. 설은 의견을 서술하면서 이치나 깨달음. 이 글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물에 관해서 깨달음을 표현했으니까 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수필의 종류는 논기서설이 있는데 이 글은 설에 해당한다. 네, 마무리 부분 보겠습니다. 교술관례입니다.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고 수필이 대표적이죠. 수필이나 한문, 아까 좀 전에 설,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개성, 이런 게 나오죠. 수필은 무슨 갈래? 교술 갈래. 아까 시나리오는 무슨 갈래? 극 갈래. 이와 개에 관한 명상. 경험과 깨달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개의 죽음에 관한 손님과 나의 대화를 통해 생명과 사물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얘기하고 있고, 이와 개라는 일상적소의 교훈적 의미를 끌어내고 있고, 유추, 이와 개의 작은 동물과 큰, 큰 동물을 상징하는 비유죠. 유추를 통해 사고를 확장해서 깨달음을 도출한다. 손님과 나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뚜렷하죠. 그래서 주제는 모든 생명인 차별 없이 소중하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봤고요.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님이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나가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손님이 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손님에게 개와 이의 죽음이 같은 것을 설명한다.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개는 각각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작은 거, 하찮은 거, 나머지 손가락, 달팽이 뿔, 메추라기 다 작은 거를 유추하는 유추의 방식이고, 개는 큰 거, 엄지손가락도 큰 거, 쇳불도 큰 거, 봉쇄도 큰 거.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유추함으로써 지은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크기에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하죠? 이와 개의 죽음에 관해 나와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생명은 모두 존중하고 본질을 파악해야 하고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주제를 내고 있고요. 손님과 나의 대화로 구성되어 인물의 가치관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생명과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고요.
이와 개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표현하고 있죠. 비유와 유추 등 표현 기법을 사용했죠. 글쓴이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가 되겠고요. 인생관, 가치관,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뭐 등의 구성 요소가 작품을 형성합니다. 변증법적 대화를 나누고 있죠. 3번에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글쓴이 개임이나 경험이나 성찰, 생각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어려운 말, 성찰.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이나 개성 등의 구성 요소가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여기 4번은 본질이 되겠고요. 나무에 깃들여 필요 없고, 언어 공동체 필요 없고, 특징 필요 없고요. 소다는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의 손님은 개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이와 개면 나는 개와 이의 죽음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죠. 틀렸죠. 손님은 이를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팠던 나의 말에 공감을 처음에는 못하죠. 나의 말에 따르면 메추라기와 붕새는 크기가 다른 만큼 큰 차이가 있다가 아니고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겠죠. 차이가 없다. 그 교술가에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 양식이죠.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은 나와 손님의 의견을 대조하면서 혹은 대조하면서 보편적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사물의 본질은 같다, 혹은 생명의 본질은 같다. 이게 되겠고요. 생명이 되겠네, 생명. 네. 저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